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취업 재수생입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혹은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한 번 힘든 여정을 선택하는 구직자들을 바로 취업 재수생이라고 하는데요. 취업 재수를 선택하는 구직자들의 속마음과 함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준비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의 공감 100%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취업 재수생입니다. 학교 갈 때도 재수해야 되고 취업도 재수해야 되고 네. 참 안타깝네요. 대표님 실제로 취업 재수생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나요?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수치로 나오긴 좀 힘들죠. 예. 왜냐하면 취업 재수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쵸. 아우 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취업포털 자코리아가 이런 설문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 구직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올해 취업 목표 기업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 재수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45.3% 반가량이 그랬다면 나는 재수를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45.3%다라고 하면은 절반에 거의 가까운 수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취업 재수를 선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그렇다면 옥주 학생 주변에는 실제로 취업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네, 제 주변에는 취업 재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예. 거의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는 원하는 거 길에 없지만. 가기 위해. 네. 예. 종일 학생은 주변에 취업 재수생들이 있어요. 어때요? 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실제로 취업 재수를 선택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목표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또 비중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취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데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보는 것도 많고 해서 61.5%가 공기업을 가는 경우에는 재수를 하겠다. 또 대기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50% 정도가 희망을 했고요. 또 중견기업은 47.7, 중소기업은 45.2%로 좀 차이가 났습니다. 네. 또 신입구직자 최종 학력별로도 차이가 좀 났는데요. 취업 재수를 희망하는 비중이 4년제 졸업 학력자들은 51.5%. 굉장히 많죠. 네. 전문대졸이죠. 23학년, 23년제, 예, 거기는 42.6%. 예. 대학원 졸업은 한 29.4%로 이건 오히려 좀 적었죠. 네. 고졸 같은 경우에 30%가량 됐습니다. 그렇군요. 대학,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가장 취업에 재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사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수라는 말이요. 이 저희가 대입 때나 쓰는 그런 그러니까 말인 줄 말이에요. 알았는데 네. 요즘은 세대가 좀 많이 변해서 취업까지도 역시 재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무래도 취업 재수를 선택한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구직자 입장에서도요. 어딘가 내가 어디 됐다라고 말했을 때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목표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냥 어느 기업에 다닌다라고 좀 자랑스럽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좀 입사 시험이 좀 쉬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목표가 일단 가장 크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요거는 참 구직자들의 그 체감적인 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1,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할 것 같은데 실제로 4학년이 가야지 되게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걸 하다 보면은 나 준비가 덜 됐는데 근데 바로 이제 공채니 뭐니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준비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체감 때문에 시차가 좀 나가지고 준비를 좀 미루게 되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고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취업 재수생들이 왜 자신이 재수를 해야만 하는지 자신의 취약점이 뭐라고 스스로들 판단을 하고 있나요? 네. 네, 이것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본인이 신입직 채용에 탈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좀 자아비판적 설문조사인데요. 예. 슬프다. 네. 5위가 직무 역량이 부족해서라는 아. 답변이 나왔습니다. 직무 역량이 부족해서 취업에 실패했다. 근데 직무 역량을요, 아무래도 면접 시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신의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직무를 수행해 본 적이 없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뭐 직무 적성 검사 같은 걸 실시해서 역량 자체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자기가 했던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경력들, 네. 뭐를 했는지
그런 걸 보고서 직무 역량을 좀 추론하는 거지 그 자체로 딱 검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구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직무 능력에 대해서 잘 보일 수 있는지 좀 공략하는 방법도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경력들이 있잖아요. 네. 가령 그 대학교에서 뭐 축제 기획을 하는데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안 참여한 건 참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참여한 것을 조금 더 과장할 수는 있거든요. 자신의 위치와 네. 능력들을 좀 과장해서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량을 좀 추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지 기업에서는 저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확실하게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조심해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거짓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한 자기 어필을 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본인의 취약점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4위 한번 알아볼까요? 예, 4위는 직무 역량과 사실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요. 창의력이나 순발력이 부족해서라고 16.4%가 답변했어요. 창의력이나 순발력은 이 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네. 취업 시에도 이런 게 필요한가요? 네, 그러니까 예능이나 마찬가지죠. 예능 예. 이제 말을 하는 타이밍인데 네. 보통 창의력이나 순발력을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요. 보통 면접에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예. 면접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문을 받았다. 가령 뭐 딱 들어가자마자 자네 영어가 왜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하면은 사실 그런 질문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딱 하니까 되게 당황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재치 있게 아니면 또 준비한 것들을 딱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 이제 압박 면접 같은 데서 얼마나 잘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죠. 와, 근데 그렇군요. 그런 것은요, 사실 말로는 잘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창의력과 순발력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압박을 당하는 경우가 나에 대해서 비난한다라고 느낄 때거든요. 네. 영어가 왜 있다이야 뭐 이런 거 있죠. 네. 학점이 너무 낮은데 네. 그런데요. 만약 영어가 문제가 되고 학점이 낮으면 그 면접 장소에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는 뭐 어차피 안 되는 애야라고 서울에서 탈락을 한 거지 이미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오. 근데 마치 이거는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면접에서 하나의 질문인 거지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의 수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나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좀 테스트의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네. 자신감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위는 또 뭘지 궁금한데요. 나에게 이 취약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3위. 들어볼까요? 네, 3위는 정말 이런 것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거죠. 네. 어학 실력이 부족해서 우와, 역시나. 20%입니다. 이 저희 공감 100% 설문조사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어학인 것 맞아요. 같은데 네. 한번 뭐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볼게요. 본인들의 어학 실력에 우리 학생들은 만족하는 편이신지 우리 옥주 학생부터 여쭤볼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좀 부족해서 예. 그래서 네, 워낙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해도 정말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점수로 여쭤봐서 죄송한데 어느 대충 정도? 어느 정도? 예. 네. 한 중상, 이렇게 중간에서 중상 사이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예, 부족하다고 예. 느껴집니다. 근데 아무래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대기업이나 일반 회사에 지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수 이상은 보통 되는 편이죠. 네, 네. 이제 기준 이상은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상대적으로 평가를 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런 입장에 놓이게 되면은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괜히 많이 더.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종일 학생은 어때요? 본인의 어학 성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저도 솔직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그 비교를 하자면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 제가 모르지만 네. 한 하위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위 30이요? 예, 그 예. 대기업 기준 점수는 모두 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보통 평균 토익 점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맞아요. 분명히 저희들보다 훨씬 잘하는 건데 말이죠. 예. 저희랑 비교하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인데 네. 사실 모든 기업에서 외국어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만 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중상위권의 성적을 가진 분들도 아무래도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성적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은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커요. 아까 나왔던 뭐 창의력이 부족해서 같은 경우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증진시켜야 될지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구직자들이 영어에 좀 올인하는 바람에 영어 점수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이게 좀 문제고요. 네. 실제로 대기업 같은 데서 뭐 그런 영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네. 특히 뭐 토익 점수는 안 내도 된다. 2008년도에 삼성이 오픽을 도입했을 때
토익 대체가 아니라 토익 대체로 오픽을 하겠다가 아니라 토익 폐지였거든요. 그리고 만약 오픽은 꼭 있어야 되는 거 토익 낼 사람은 내라. 그런 만큼 토익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증명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것들이 지금 딱 까발려지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많이 참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아무래도 토익 점수가 높은 분들은 요즘 참 많아요. 학생들이 이야기했듯이 많죠. 굉장히 네. 많은데 토익 점수가 높은데 영어 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든 게 오픽이죠. 대기업에서는요. 토익 900점이면 뭐예요? 뭐 외국에서 전화 오면 소리 막 이러면서 네. 말을 못 하니까 말을 좀 하는 사람을 뽑자라는 게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처럼 말하기 시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요즘은 점점 더 이렇게 말하기가 더 중요하게 네, 생각이 말하기가 되고 훨씬 더 있는 중요한 거죠.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네. 학생들 어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마음에 부담이 좀 덜어지세요? 네, 이제 부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변에 워낙 점수가 높으니까 이제 떨어진 요인을 항상 외국어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방락을 여기서 결정짓지 않았을까라고 참 네,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이 말하니까 이제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어떤 부분이 나의 취약점인지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슬픈 다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의 취업 실패 요인 2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취업 실패 요인 2위는요.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라는 자가진단이 21.8%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지식이 뭘지 저는 궁금한데 5위에서 직무 역량이 나왔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건 구직자들의 느낌인데요. 직무 역량은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면 전문 지식은 실제로 알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자격증 같은 것들이죠. 네, 이런 전문 지식을 시험 보는 데는 요즘 거의 없는데 네. 자격증 뭐 두세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전문 지식이라고 돌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말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증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관계되는 자격증이야 뭐 있으면 나쁠 건 없죠. 네.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쓸데없는 자격증까지 쫙 벌려놓은 다음에 일단 딸 수 있는 거 다 따보자 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다지 스토리가 안 생기기 때문에 괜히 좀 리소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 자격증 쓸 때 하도 없어서 운전면허증 쓰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죠. 굉장히 마이너스죠. 그렇죠. 아니, 운전이라도 할 줄 아는 게 어디예요? 제가 자격증 가진 게 운전면허증밖에 없는데.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아무튼 취업에 실패하는 요인 우리 설문조사 답변해 주신 분들이 모두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1위 한번 궁금해요. 1위 뭡니까? 자, 1위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학생이라면 원제처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최종 학력, 학벌이 낮기 때문에라고 대답을 했어요. 말아봐. 최종 학력이 낮아서 정말 씁쓸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최종 학력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뭔가 세탁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잖아요. 이 학력에 대해서 부족한 방법 어떻게 좀 메꾸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이 최종 학력이 이제 전문대졸이냐 고졸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 학교 이름, 뭐 또 지방대니 아니니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압박이죠. 네. 예. 그래서 그냥 자꾸 우리 학교 때문이다라고 학교 탓을 하게 돼요. 네, 제가 지방대 관계자들을 아는데 그래서 네. 지방대 관계자들 되게 억울해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기업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안 하게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방대에 좀 더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게 또 그래도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못 믿겠다 하시면 채용을 파괴하겠다라고 선언한 그런 채용들이 있어요. 네. SK에도 있고 뭐 이번에 KT 오늘 그거 하잖아요. 네. KT 같은 경우에도 달인 채용이라고 해서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겠다. 뭐 학벌 안 보겠다는 채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 공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민감한 부분이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학벌에 대한 어떤 점을 느낀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네. 예, 옥주 학생부터. 제 친구가 예. 모 은행 최종 면접에 갔었는데 네네네. 이제 본인 말고는 나머지가 모두 이제 일명 서영고 인류대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서는 본인이 이제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떨어진 걸 봐서 아무래도 학벌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시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학벌이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모르죠. 그분이 어떤 식으로 면접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가령 이런 거죠. 내가 가가지고 애들보다 말을 못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황 탓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신한테
편하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 그렇군요. 있겠죠. 네. 어때요? 종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많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사실 제가 준비한 답변도 네.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막 생각해봤는데 급하게,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채용 과정에서 그 채용 대행이라고 해나 사람인 같은 곳에서 채용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그곳에서 일단 필터링 한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학벌이 낮은 분들은 걸러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예. 그래요. 아무래도 최종 학벌이 남들에게 비해서 조금 뒤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재수라는 게요. 저희 네. 때 이 대입에 대해서 재수하시는 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인생에서 정말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엔 취업 재수까지 경험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남들을 쫓아가는 생각이 들고 뒤처졌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기간일 텐데 문제는요. 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들이 취업 재수생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궁금해요. 예. 예, 이게 잡코리아가 또 신입직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취업 재수생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네. 네. 그 취업 재수생에 대해서 좀 입사를 좀 제한하겠느냐 그런 설문조사에 22.4%가 진짜요? 그렇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아, 제안을 하는 기업이 22.4%나. 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기업 중에서도 10개 중 8개 중에서도요, 그 채용 시 취업 재수생에 대해서 약간의 그 어떤 감점 요인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35.8%, 또 채용이 다소 꺼려진다 44.6%에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취업 재수생 채용 꺼려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요, 10개사 중에 2개 기업은 대놓고, 나는 취업 재수생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8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빙빙 돌려서 싫은 것을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건가요? 네, 대기업의 경우는 감점 요인이 된다는 비율이 48.9%고요. 네. 그다음에 꺼려진다는 비율도 54.5%예요. 꽤 높네요. 네. 근데 네. 중소기업은 감점된다는 게 30.8%, 꺼려진다는 비율이 40.2%로 예. 대기업보단 낮지만 그래도 합치면 꽤 높은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업 재수생이요, 그 기업에 똑같이 또 지원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 맞죠? 그런 건 아니고 그 네. 전년도에 놀았냐 아니냐.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아, 네. 그렇구나. 전년도에 취업을 하지 않으신 네.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왜 네. 꺼려진대요? 왜? 이유가 뭘까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1년 동안 뭘 했냐라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나이 일단 이 사람들이 나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있겠죠. 보통 예. 사람들보단 나이가 많으면 상사 동료들과 좀 불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질문이 그런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도 좀 끄떡끄떡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게 네. 나이가 많은데 이 경력이 낮아서 후배라고 하면은 어쩐지 좀 꺼려지는 불편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이 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도 그런지 좀 물어볼게요. 나이가 많은데 후배다 이런 분들 좀 어렵게 대하게 되지 않나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 어리신 분들보다는 나이 많으면 일단 그래도 나이적으로 언니 오빠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배라는 느낌보다는 언니 오빠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종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가 그 경험을 해봤어요.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4살이었거든요. 늦게 들어가셨네요. 예. 네. 여러 사람 불편하게 했겠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어허. 예, 잘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취업 재수생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참 불편한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자, 아무튼 1위가 나이 때문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순위는 어떤 게 있나요? 예, 또 다른 순위를 예. 공개하면요. 2위가 여러 번 취업해서 낙방해서 패기와 열정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선입견인데요. 이런 게 있고요. 3위는 타기업의 채용에 합격하는 등 중복 합격자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안 올 것 같다는 거죠. 세일까 봐. 합격시켜줘야 되죠. 4위는 업무 습득 능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편견이네. 또는 네. 기업 문화에 적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1년 동안 그렇게 한 사람은 약간 실패자의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크게 선입견이 좀 좌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아무래도요 이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이 취업 재수 기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기업을 좀 더 설득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소개나 아니면은 그 면접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1년 동안 뭘 했냐를 이제 내가 질문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그 1년 동안에 내가 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은 그냥 하다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가령 이번 연도에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채용이 안 되고 내년도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준비하지 않고 가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1년 동안 한 게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거리들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그렇군요. 취업 재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네. 동안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 전략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취업 재수생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영어예요. 영어 점수가 낮아서 내가 1년 동안 영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보다는요 사회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턴 같은 경우도 일종의 사회 경험이니까 인턴이 안 됐으면 뭐 아르바이트, 비슷한 직종의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사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좀 만든다든가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어떤 동호회라든가 관련 어떤 직종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난 이런 경력들을 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전을 해보니까 여기에 너무나 호기심이 느끼고 이런 부분은 좋을 것 같아서 개선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경력과 연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에 취업 재수 기간을 어떻게 적느냐도 좀 애매해요. 어떻게 네.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그게요. 예.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취업을 재수를 했다거나 예.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고시한 친구들 있죠. 네. 고시. 예. 예, 그런 친구들은 2, 3년이 공백이거든요. 음. 그랬을 때 되게 고민하는 게, 이거 내가 했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고민을 해요. 예. 왜냐면 고시에서 실패했다고 하면 진짜 실패자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알아요. 예, 무슨 교육과를 나왔는데 얘가 3년 동안 비어있어. 네. 그럼 임용고시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는 몇천 장씩을 보는 사람이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대놓고 난 고시 준비하다가 실패했어요라고 자랑할 건 없지만 그거를 뭐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 한 게 뭐가 있으면 난 이런 걸 준비했다. 여기 공백 있는데 이건 뭐 했냐 그러면 나 이거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도 방송 준비를 할 때 처음에 계속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그럴 때 네. 많은 준비를 하다 보면은 다음번에 또 붙고 또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취업 네. 재수 딱 끊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재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감 100% 취업 재수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거기 어때는요, 올해 경영을 외치고 있는 KT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